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갈수록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양국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면서 타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난 27일 한국의 한 언론이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내 큰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집착하는 이유도 사실상 대선에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증액을 이끌어야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문 대통령의 공약을 공략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이 내린 결론은 미국이 전환 2단계 평가인 완전 운영 능력 검증 연합훈련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먼저 연기 요청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미 측은 코로나 확산을 우려한 것이라고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전환하려면 3단계 평가까지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문 대통령의 임기인 2022년까지 가능하죠. 하지만 미국이 2단계를 끌어버리면 전환 일정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언론의 보도에 청와대는 거짓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하려고 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단계를 위한 연합훈련이 늦어졌지만 이 역시도 일정을 적극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발언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특보는 29일 미국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퀸시 연구소 화상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세미나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선 문특보는 한미 동맹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 위협 속에서 한국인의 대다수는 한미 동맹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상당수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후 뼈가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감축 상황이 실제로 오면 많은 이들이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과 북한 비핵화 사이에 연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발언입니다. 잠시 뜸을 들인 문특보는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협상 카드의 일종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리한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한국 땅에서 미군을 주둔시킨 이유로 북한을 꼽습니다. 자신들이 북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반면 북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군 때문에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감축시키면 그들의 비핵화도 빠르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더 이상 미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중국 이슈가 남습니다. 문특보는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중국과도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확실한 사실은 동맹이 전략적 파트너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최우선은 미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조적으로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적대하면 중국은 우리에게 군사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와 동부아시아에 정말로 신냉전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나라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미중 두 나라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시켰습니다. 대단한 발언이네요. 문특보는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선택지가 남겠나 라고 자문하며 의미심장하게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한미국 감축 문제는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특정한 이슈에 결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의 방어 역량과 한반도 지역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상황 계속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 항원검사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렸는지를 15분 내에 확인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개발됐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임상검사 약품 제조, 판매업체인 후질에 비오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0에서 15분 정도에 판별할 수 있는 항원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해 내달 중순부터 주당 20만 개씩 생산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지난 27일 이 키트의 제조 판매 승인을 일본 당국인 후생노동성에 신청했다. 마이니치는 항원 검사는 인플루엔자 진단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라며 이 키트를 사용하면 의사가 코 안쪽에서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한 뒤 10에서 15분이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방법으로 전 세계에 보급된 PCR 검사의 경우 채취한 검체를 분석 장비가 있는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항원 진단 키트는 이런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검사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지만 PCR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항원 진단 키트를 사용한 후질의 비호의 임상시험에서도 바이러스 양이 적은 코로나19 환자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은 검사 인력 부족 등으로 일본의 PCR 검사 건수가 급증하는 수요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서 항원 신속 진단 키트가 본격 보급되면 검사 체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의 현재 PCR 검사 건수는 하루 8,000건 정도로 인구 대비로는 미국과 한국의 약 1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자체 한국의 구호 요청, 정부는 묵살. 불과 한 달여 전 일본의 석간 후지 신문은 한국, 이탈리아, 독일 의료 붕괴 지옥이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코로나19의 무방비 상태라는 논조로 한국, 이탈리아, 독일을 동시에 비난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책을 얕잡아보며 연일 안전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며 비웃는 듯한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상황은 뒤바뀌었다. 현재 일본은 다음 달 6일까지 긴급 사태를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끝을 알 수 없는 자택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민낯이 드러난 일본 내에선 마스크와 의료용품을 해외에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해외에서 코로나19 방역 성공 사례로 꼽히는 한국에 마스크 등 의료용품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에서 먼저 한국 마스크 전달 및 진단키트 구입 및 승차 검사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일본 중앙정부 차원의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전국 곳곳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의료 붕괴를 겪고 있는 지금 실질적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겪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의 반환 정책이 오히려 일본의 코로나 확산으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 실패 아베 검증 안 된 독감 치료제 세일 중.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본 의사회 회장이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독감 치료제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고 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학 전문가들조차 검증 문제로 아비간 처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최근 아베 총리는 G7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일본의 아비간 처방을 권유하며 의사회장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의 사회회장은 28일 일본 주재 외국 특파원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늦춘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힘들다며 현재 일본은 의료 붕괴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요코쿠라 회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 환자에게 아비간 등의 백신 조기 투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비간은 지난 2014년에 신종플루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로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필수적인 유전자 복제를 방해하는 기전으로 작용,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확실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은 위험을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지어 아비간을 처방받았던 확진자들 사이에서도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일부 확진자들 사이에선 아비간을 처방받은 후 증상 악화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효과 또한 확인되지 않았거나 미미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실제 아비간은 신종플루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지만 다른 항바이러스 제제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장에서 자리 잡지 못한 전력을 갖고 있다. 또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에게 치명적일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 치료 시에도 타미플루 등 기존 치료제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쓸 정도로 부작용이 심한 약제여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임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렇게 아비간에 대한 전문가들과 확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아베 총리는 해외 정상들에게 아비간을 추천해 아비간 반대자들로부터 외교 망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G7 화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일본 업체가 만든 아비간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요시타케 일본이 사회회장은 자민당의 키시 정조 회장과 타무라 정무조사 회장 대리 앞에서 요청서를 제출. 타무라 정무조사 회장 대리는 당내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수출 가능 여부를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비간 효능에 대해 뚜렷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아비간 정부 비축량을 늘리기로 하고 제조사인 도야마화학 측에 생산량 확대를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백신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비간을 조기 투여해 증상의 개선이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비간을 개발한 후지필름 도야마 화학제약회사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독감 치료제 아비간의 생산 시스템을 확장하고 아비간 정제 생산량 확대한다고 공표했다. 도야마 화학은 아비간 생산량을 오는 7월까지 현재 생산량의 2.5배인 10만 명분, 9월에는 7배 수준인 30만 명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증산을 통해 도야마 화학은 앞으로 아비간 비축량을 최대 200만 명분까지 늘릴 예정이고 추가 공급을 위해 외국 정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아비간 이외에도 자국 제약사가 제조한 레모데 11호, 아쿠테무라, 오로베스코 등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의료계와 긴급 처방 여부를 논의하면서 신약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코로나19 대응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민주당의 하코 신군 의원으로부터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 한국과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완에서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뒤 폭발적으로 확대됐고 이후 한국의 대구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다며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교류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중일 정상들의 전화회담 등을 거론하며 한국과는 이런 다자간 협력뿐만 아니라 항공기 귀국편을 이용하는 등 현장 레벨에서도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 등 이웃나라로서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느냐고 하쿠 의원이 재차 질문하자 한국은 우리나라의 이웃나라이며 중요한 나라라며 일중한과 아세안 플러스 3 등 멀티뿐만 아니라 바이에서도 협력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상황도 있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질문을 한 하쿠 의원은 부친이 한국인, 모친이 일본인으로 2003년 일본 국적을 취득했습니다.